사실 노트북 뭐 살지 고민이지?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제일은 아니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 이게 많은 사용자들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됐단 증거거든. 가장 베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평타 이상은 장담한다. 그래서 이래저래 노트북 스펙을 전문가급으로 알지 못하거나 몇 개 골랐지만 선택 장애가 왔을 너에게 도움될 정보를 모았지.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노트북 5개만 뽑아봤어. 에이수스 레노버 갤럭시북 LG 그램 맥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살펴보자고. 이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제대로 설명할 테니 따라오라고. 에이수스 노트북이야. 이게 익숙치 않은 브랜드일 수 있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중 하나라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지 어렵기도 해. 가성비 노트북으로는 에이수스 비보북을, 좀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젠북 시리즈를 추천해. 비보북은 보급형으로 나왔기에 무게는 약간 무거운 반면 가격은 가벼운 편이지. 젠북은 경량형 모델로 가볍지만 일반형부터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사양 라인업까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보북과 젠북 사이에서 또 고민이 될 거야. 판매량을 본다면 보급형인 비보북을 조금 더 많이들 구매해. 비보북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49분 만에 60%까지 충전하여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오디오 음량 모니터 색상 터치감을 갖춘 키보드까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까지 되어 인기가 더 많아졌어. 일반적인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에이수스 비보북을 추천해. 요즘 노트북 산다고 하면 왜 갤럭시북 3 프로를 추천하는지 알아? 이유는 이제 엄청난 노트북이란 별명이 생겨날 만큼 엄청난 가성비 노트북으로 평가되고 있거든. 전작인 갤럭시북 2 프로와는 완벽히 달라진 컨셉으로 다른 노트북이 되었지. 전작은 LG 그램과 유사한 초경량 노트북 형태로 만들어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였어. 크게 임팩트도 없었지 이미 그램이 있었으니 말야. 줄어든 무게로 합한 강성과 고급감이 사라지고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었지. 이번 갤럭시북 3 프로는 14, 16인치 모두 무게를 내려놓고 다른 성능과 디테일을 챙기는 방향으로 바꿨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냈지. 간단하게 스펙을 이야기하면 총 무게는 1.17kg이고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야. 이 중에서 내가 이 갤북 3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세서 때문이야. 인텔의 13세대 탑제로 성능이 슬림형 노트북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섰거든. 또한 무게를 희생했다고는 하지만 전작에 비해 14, 16인치가 각각 300g, 350g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게 포인트. 그램을 제외하고 다른 경쟁작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꽤 가볍고 괜찮은 무게야. 무게를 포기하고 얻은 장점으로 갤북만의 확고한 입지를 만들어냈어. 그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고 말야. 특히 엄청난 가성비로 인해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노트북이란 별명이 생기기도 했지. 가성비를 갖출 수 있었던 건 삼성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큰 한몫을 하기도 했어. 다 알고 있잖아.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탭, 워치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쌓인 각 영역의 기술이 서로 영향을 줬거든. 한마디로 케미컬. 색상은 매트 블랙과 베이지가 있는데 지문이 묻어도 티가 잘 안 나는 게 좋다면 베이지를 추천해. 삼성은 무엇보다 AS에 특화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 쓴다면 갤럭시북 3 프로 구매를 추천해. 맥북 말이 필요 없지. 애플이라는 최고의 기업에서 나온 가장 핫한 제품이지. 최신 맥북은 M3 칩을 장착을 했지만 일반적인 작업을 한다면 M2 칩이 장착된 맥북으로도 그 사용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M2 프로가 23년도 초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M3가 현재로서 엄청난 격차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거든. 벤치마크 점수를 본다면 차이가 있긴 해. 이건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M2를 전문 크리에이터, 연구원들에게는 M3를 구매하는 게 더 좋아 보여. 무엇보다 그래픽 퍼포먼스도 좋아져 동시에 2대의 디스플레이 연결도 가능해. 다만 일반형은 여전히 한 대만 연결 가능해. 프로부터 2대라고. 노트북으로 맥스튜디오급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기존 M2 유저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까진 없지만 처음 구매한다면 M3를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중에 고민한다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단순히 사무용 문서 작업,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정도라면 에어를 구매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작업을 할 거라면 맥북 프로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지금 당장은 단순한 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분명 점점 스킬이 올라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때는 맥북 에어의 성능이 작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게 분명하지.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야. 지금 바로 일반적인 작업을 할 거라면 M2를 구매해도 충분할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좀 전문가라면 얘기가 달라지니 M3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장 가벼운 14인치 노트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LG의 진짜 1kg도 안 되는 그램이야. 처음에는 1kg도 안 되는 노트북이라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나도 샀거든. 아직도 가벼운 노트북 하면 LG 그램을 떠올릴 정도로 탄탄한 고객층이 존재하지. 실제 노트북의 무게는 광고보다 더 가벼워서 마케팅팀이 일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사실 1g이라도 더 무거우면 허위 광고가 되기에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마케팅에 잘 활용하며 LG 마케팅팀은 일을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지. LG 그램은 충전 어댑터도 작고 가벼움이 가장 큰 특징이야. 그냥 얘가 탑이라고 보면 돼. 일부 울트라북 모델을 제외하면 와이파이 모듈의 성능 향상으로 유설렘만큼 성능이 나오기도 해. 23년형 LG 그램은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에서 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대. 하지만 이런 LG 그램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어.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디자인도 예쁘고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프리미엄 노트북이 되어가고 있지. 그러다 보니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싼 가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추천하지 않아. 이러한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해. 50만원대 가성비 중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게 바로 레노버 슬림3야. 39.62cm의 슬림한 베젤의 넓은 화면과 무게도 1.7kg에 적당히 가벼운 게 특징이야. 제품의 특색은 가격 대비 성능이 특징이야. 하지만 무시하지는 말자.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백라이트 키보드와 낮에는 안티클레어 화면이 눈부심을 줄이고 선명하고 편안한 화면을 제공하거든. 배터리 용량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져 더 사용시간이 길어졌어. 무엇보다 장점은 프라이빗 셔터가 있어서 누군가 웹캠으로 훔쳐보거나 실수로 웹캠을 켜지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워런티 서비스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기 좋아졌어. 외국 브랜드치고 AS가 괜찮은 편이니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아. 미처 얘기하지 못한 실제 리뷰들과 스펙들도 있으니 상세 페이지 한번 보는 것도 좋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클릭.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됐거든. 고마워.